혹시 지금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씩 품고 계신가요? 그 고민의 무게를 단번에 먼지처럼 날려버릴 아주 특별한 여행을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. 목적지는 아주 멀어요. 바로 여기 60억 킬로미터 밖입니다. 자,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우리 딱 하나만 해봐요.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.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고민, 과연 얼마나 큰 걸까? 이 질문 머릿속에 꼭 담아두세요. 나중에 이 답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? 네, 그럼 출발해보죠. 첫 번째 여행지는요, 사실 아주 익숙한 곳이에요. 너무 익숙해서 어쩌면 가장 시끄러운 곳일지도 모르겠네요. 바로 우리 각자의 삶, 그 한복판입니다. 한번 떠올려 볼까요? 우리 머릿속에요, 정말 쉴 틈이 없죠. 자식 걱정부터 당장 내일 있을 발표 걱정, 징글징글한 인간관계 문제까지. 그쵸? 진짜 세상 모든 알람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울리는 기분? 바로 여기가 우리의 첫 번째 무대입니다. 법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걱정들이 사실은 참 부질없는 것들이라고요.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?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, 일어나지도 않을 일 미리 끌어다 걱정하고. 어때요? 이거 완전 제 얘기, 그리고 여러분 얘기 아닌가요?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. 어떤 어머님이 아들이 게임에 100만 원이나 썼다고 상담을 하셨대요. 근데 돌아온 대답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거였어요. 그 아이는 게임 중독자가 아니에요. 그 돈이라도 쓰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가 없는 그냥 슬픈 아이일 뿐입니다. 맞아요. 우리가 보기엔 문제 같아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아픈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. 자, 이제 카메라를 줌아웃해서 렌즈를 저 멀리 뒤로 한번 쭉 당겨보겠습니다. 나 한 사람의 무대에서 벗어나서 인류 전체의 역사라는 훨씬 더 큰 무대로 가보는 거예요. 과연 그 무대는 좀 조용했을까요? 전혀요. 알고 보면 이 시끄러운 건 우리 뜻만이 아니었어요. 인류 역사 전체가요, 사실은 엄청난 논쟁과 갈등으로 가득 찬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. 우리가 존경하는 그 위대한 학자들 있잖아요. 그분들도 예외는 아니었죠. 예를 들어 볼까요? 그 유명한 플라톤이 인간은 털없는 두발 짐승이다,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.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뭘 했는지 아세요? 닭털을 싹 다 뽑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휙 던지면서 이렇게 외쳤대요. 자, 여기 플라톤이 말한 인간이다. 보세요.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엄청난 질문조차도 이렇게 치열한 싸움판이었던 겁니다. 이 디오게네스, 보통 사람이 아니죠. 온 세상을 손에 넣은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찾아와서 소원이 뭐냐고 물었어요. 그런데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했게요? 좀 비켜주시죠. 햇빛 가래입니다.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?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한 사람의 뚜렷한 생각 앞에서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었던 거죠. 자, 이런 치열함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죠. 바로 이순신 장군, 배 12척으로 133척의 적군과 싸워야 하는 상황, 상상해 가세요.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인류의 역사는 어쩌면 이런 불가능과의 싸움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자, 지금까지 참 시끄러웠죠? 내 머릿속도 인류의 역사도 이제 이 모든 소음을 뒤로하고 정말 아득히 먼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. 모든 소리가 사라진 깊고 고요한 우주, 그 침묵 속으로요.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을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. 이야기는 1977년에 시작됩니다. 보이저 1호라는 탐사선이 지구를 떠났어요. 목성도 지나고 토성도 지나고 이제 임무를 다 끝내고 태양계를 완전히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. 그때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런 제안을 해요. 저기요, 잠깐만요. 이제 영영 못 볼 텐데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 우리 집 사진 한 장만 찍고 가면 안 될까요? 당시 보이저 1호와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얼마였는지 아세요? 무려 65km.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요, 빛으로도 5시간 반을 꼬박 가야 하는 거리예요. 정말 상상조차 안 되죠? 그리고 마침내 그 먼 곳에서 사진 한 장이 도착합니다. 새까만 우주 공간에 한 줄기 햇빛이 비치고 그 안에 정말 자그마한 창백한 푸른 점 하나가 떠 있었어요. 네, 그게 바로 우리였어요. 우리가 싸우고 사랑하고 아파하는 바로 이 세상, 우리의 유일한 집, 지구였습니다. 그 사진에서 지구의 크기가 얼마였을까요? 고작 0.12 픽셀이었습니다.
0.12픽셀.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역사, 모든 전쟁과 사랑, 우리가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. 그냥 먼지 한 톨이었죠. 이 숫자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? 칼 세건이 이 사진을 보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. 인류의 역사에 등장했던 모든 성인과 죄인, 모든 왕과 농부, 그들 모두가 바로 저기 햇빛 속에 떠있는 한 점 먼지 위에서 살았습니다.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기쁨과 슬픔, 그 치열했던 싸움들이 어쩌면 저 작은 점 위에서 벌어진 한여름밤의 꿈 같은 건 아니었을까요? 자, 그럼 이제 다시 60억 킬로미터를 순식간에 날아서 저 창백한 푸른 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줌인 하는 거죠. 이런 엄청난 관점을 갖게 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어차피 다 먼지인데 그냥 다 의미 없는 건가?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? 어떤 스님 이야기가 있어요. 작은 병아리 한 마리를 구하려고 자기 살을 베어서 저울에 올렸는데 저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. 결국 스님이 직접 저울에 올라가고 나서야 저울이 겨우 수평을 맞췄다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우리가 사는 이 무대가 우주 전체로 보면 정말 작은 점일 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하나의 삶의 무게가 과연 가볍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스키 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신기해요. 아, 저 나무에 부딪히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그 나무만 보인대요.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나무하고 나무 사이 저 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길이 보이기 시작한대요.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을까요? 고민이라는 나무만 쳐다볼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나 있는 길을 봐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은 야, 너희는 그냥 먼지야. 이게 아니에요. 오히려 정반대죠. 너는 먼지처럼 작으니까 오히려 뭐든지 될 수 있어. 너는 자유로워.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. 완전한 선택권을 우리한테 선물한 거죠. 자,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? 혹시 영화 나 홀로 집에 기억나세요? 거기서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. 상처받을까봐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건 말이야. 너무 아껴서 한 번도 못 신어보고 결국 발에 작아져버린 롤러스케이트 같은 거란다. 이 말 참 와닿지 않아요? 어쩌면 우리도 그 상처라는 두려움 때문에 인생의 진짜 재밌는 순간들을 그냥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이 넓은 우주에 인생 정답 지도 같은 건 없어요. 처음부터 주어지지가 않았죠. 근데 이게 절망적인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우리한테 네 지도는 네가 직접 그려봐 하고 백지를 건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. 정말 가슴 뛰는 초대장이죠. 이제 우리만의 점들을 이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별자리를 만들 시간입니다.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. 앨리스가 고양이한테 묻잖아요. 나 이제 어느 길로 가야 돼? 그러자 고양이가 이렇게 대답하죠. 그건 네가 어디에 가고 싶은지에 달렸지. 네,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본 우리의 삶도 딱 이 질문 같아요. 정답은 없죠. 그 답을 써내려갈 펜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.